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하루에 3끼를 먹죠. 매 끼니 때마다 주부들이 고민하는 건 뭘까요? 이번엔 뭘 먹지? 똑같은 반찬. 좀 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식재료 하나로 풍성한 한 끼 식사를 차릴 수 있는 비법 공개해 드릴 텐데요. 흔하지만 알고 보면 특별한 식재료의 비밀 잠시 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싣고 힘차게 달리는 김현욱의 굿모닝 날씨로 함께하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날씨 요정이 되고 싶은 여자 유혜인입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많이들 놀라셨죠. 특히 오늘이 수능 예정일이었던 만큼 포항 주민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입시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돼야겠죠. 수능은 연기가 됐습니다.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특히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인 만큼 이 모든 악조건을 피해 가야겠습니다. 수능은 23일 날 시행이 되고요. 저희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처음으로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영하 3도까지 내려간 건데요. 이 평년 기온은 2.5도로 무려 5도 넘게 낮은 기온입니다. 찬 대륜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복사 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진 건데요. 전국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차이가 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오늘은 7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감기 가능 지수 살펴보면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방 많은 곳들이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데요. 감기는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주시고요. 기침하실 때는 손으로 가리기보단 아래로 머리를 숙여 바닥을 향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 유입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도, 호남과 경남 서부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내일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9도, 부산 12도 등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주말의 기온은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예정 중이시라면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지진이 다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시시각각 뉴스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피 요령도 숙지해 두셔야겠습니다. 방석을 머리에 감싸 목도리로 묶어주셔서 낙하물에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실내에선 흔들림이 멈추면 두꺼비집을 내려주시고 가스를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는 중에 차 안에 계신다면 갓길에 정차하시고 차 밖으로 나오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진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북 포항에서 어제 발생한 지진, 역대 두 번째 규모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5.4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8,20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오전 6시 반 현재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가 57명이라고 하는데요. 어젯밤 긴박했던 상황들의 모습을 좀 몇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어제 오후 2시 29분 31초에
포항시 북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규모는 5.4지만은 가장 심하게 나왔을 때는 규모 6까지도 좀 잡혔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일단은 뭐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초등학생들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 흔들림을 감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자마자 건물에서 바로 튀어나왔었고요. 학교 중에서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가 피해가 지금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막 건물이 흔들리게 되니까 환자들이 다급하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링거를 꽂은 채로 막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가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북구의 홍해읍이었었는데요. 이쪽 지역의 좀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건물들이 거의 막 무너지는 아파트가 흔들리고 건물에 금이 가고 아예 위에 떨어지고 그래서요. 피해가 컸네요. 예, 이제 북구 쪽에서는 굉장히 피해들이 많이 커서 우리가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죠. 아예 이제 폴리스 라인을 치고 무조건 다 모든 주민들을 대피하라라는 이제 대피령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진이 지나간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니까 이럴 때는 건물 안에 있을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좀 심했던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피를 내려서요. 일단은 이제 약간의 여진이 올 때는 저는 갇힌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의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가지고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지금 주민들이 대피 상태에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피해가 포항에서만 감지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네. 부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에까지도 이제 감지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여러 곳에 다양하게 이제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대피되고 있는 저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어제 그런 참 안타까운 저런 이제 사고, 화재, 지진 속에서도 대처 방법은 작년 9월에 비해 많이 이제 성숙했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 이제 서울에서 이 문자, 저 지진 관련한 긴급 경보 메시지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네. 거의 발생과 함께 예. 동시에 긴급 재난 문자가 이제 보내지는 굉장히 빨랐죠라는 모습이 있었고 행안부는 지진 소식과 함께 바로 재난 방송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의뢰를 하는 등. 근데 작년 9월에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8분, 10분이나 늑장 대응을 했는데 대피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네. 빠르게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은 성숙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재난 문자를 2번 정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예. 아까 여진을 말씀하셨는데 한 33회 정도 더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오늘 새벽 속보에 따르면은 지금도 추가로 여진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40회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의 이제 이 강도 5.4의 지진을 좀 시간대로 보면은 본진이 바로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시 한 20분 때쯤에 2.2, 2.3 정도의 사전 지진들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북구 북쪽에서부터. 네. 그러다가 뭐 2.7, 2.8 하다가 드디어 최초 시작 이후 7분 만에 저 5.4의 강도 높은 이제 본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와장창 흔들리게 됐고 이게 좀 지나가게 되면서부터는 여진이 거의 이제 30회, 40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여진 규모도 4에서 5 사이, 그러니까 4.6 정도라고 하면 꽤 센데요. 굉장히 예. 크고요. 이미 본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트라우마처럼 굉장히 공포감이 커졌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도 한 2에서 2.6짜리의 여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야 여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바로 보고를 받았고 이제 긴급하게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오늘 예정인 수능을 치를 예정이었던 수험생들이 아마 가장 큰 혼란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원래 네. 오늘 이제 네. 수능 예정일인데 일주일을 연기를 해서 이제 23일 연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수능 시험을 연기한 것은 이 수능 시험이라는 자체가 1993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실은 예.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신종플루가 2009년이 있었을 때 2010년에 네. 안 하지 않았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는 게 있었지만 일단은 그때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신종플루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수능 시험이 연기된 것은 수능 처음이네요. 역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시험 하루 전날 연기를 한다는 결정 자체가 네.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어제 이제 지진이 나왔을 때 네. 속보 방송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육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네. 실은 일정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오늘 이제 수능을 보겠다라고 이제 바로 발표를 했고요. 수능 3단계라고 해서 수능 볼 때 지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 요령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젯밤에 긴급하게 이 결정을 뒤바꾸게 된 건데요. 크게 이제 당국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안정성, 두 번째가 형평성인데 안정성이라는 것은 여진에 대한 위험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예. 현재 포항에 있는 시험 고사장의 예. 안전성인데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보니까 상당수의 학교들의 균열이 가고 있어서 이렇다면 여진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진이 오늘 없다고 하더라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포항 쪽에 있는 수험생들은 네. 이건 형평성에서 불리하죠. 그렇죠. 마음이 네. 떨려가지고 예. 불안감 어떻게 시험을 속에서 보겠습니까? 시험을 치르겠죠. 서울과 다른 학생들에 네. 비해서. 예. 그래서 이 두 점을 고려를 해서 당국에서는 결국 일주일 연기라는 이제 카드를 꺼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수험생들이 일주일간의 그 유예 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일종의 해프닝도 많이 나오는 네. 게 이제 상당수 오늘이 시험이기 때문에 어제 뭐 참고서를 버린다거나 책을 불태운다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네. 참고서를 찾으러 막 오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었고 독서실을 이제 다 끊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연기가 되니까 새롭게 다시 추가로 다시 독서실을 끊어야겠네요. 등록하는 도서실을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제 반면에 또 다른 항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을 대비해서 바이오 리듬을 다 맞춰놨는데 이걸 일주일 맞아요. 연기하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네. 교육청에 강행하라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전화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일주일이 연기되면서 지금 수험생들 또 수험생 가족들 네, 네, 네. 친지들 모두 글쎄요. 일단은 뭐 리듬이 깨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 뭐 측면이 수능 출제위원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출제위원분들- 일주일간 더 갇혀 예. 계셔야 되겠네요. 보통 되면 이제 수능 네. 당일 점심 먹기 직전에 이제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예.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다시 일주일을 또 다시 합숙으로 예. 돌입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예, 제가 갇힌다는 표현을 쓰는 정도는 아마 그분들도 답답하지 않을까 너무 이런 답답하겠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어떤 결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시고 일주일을 다시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번 포항의 지진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분석에 따르면은 약간 뭐 지질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거대한 이제 지구가 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한반도를 두고 이쪽에는 인도 판이 있고요. 이쪽에는 태평양 판이 있는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맞붙습니다. 아. 이러면서 맞붙다가 단층이 생기게 되는데 예, 예. 이게 우리의 양산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도 저 큰 줄기에 맞붙는 양산 단층에서 나온 또 하나의 갈래. 장사 단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다라는 정답은 없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저 양산 단층이 경주에서 발생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네. 살아있는 실질적으로 언제든 다시 충돌해서 지진이 날 수 있는 이게 활성 단층이다. 활성화되는 움직이는 단층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또 하나의 이 포항 지진이 앞으로의 이 추가 지진에 대한 걱정을 좀 크게 네.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진이 아직 활성화 중인 양산 단층 때문이라면 또 다른 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고요. 네. 이제 경주, 포항, 울산 뭐 여기가 이제 큰 틀에서 삼각지대라고 하는데 참 또 공교롭게도 여기에 우리의 뭐 월성, 고리, 원전들도 있고요. 근처에는 또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까지 이제 산업시설이 많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진에 대해서는 네.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만에 하나 저쪽에 울산 단층 쪽까지도 함께 건드리게 네, 될 네. 경우 글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진에선 더 이상 예.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약간은 지진에 대해서는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네. 일부에서는 일본한테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워와서 네. 빨리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이런 의견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우리 뭐 아이들이 쓰는 학용품 완구 이게 은근히 안전성이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봤더니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에 어린이들이 드나듭니다. 날카로운 칼 모양의 장난감을 가진 어린이도 있습니다. 좀 심심하니까? 그런데 시중에서 팔리는 학용품 등 23개 어린이 제품에서 중금속이 과도하게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고 입에 넣기도 하는 학용품들입니다. 이 연필깎이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되는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필깎이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09배, 공예 장난감에서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최대 467배, 필통에서는 학습 능력 저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46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불량 제품과 상처를 입히기 쉬운 장난감도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항상 KC 마크를 확인한 후에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문제가 된 23개 제품을 모두 리콜 조치했습니다. 채널A 박준회입니다. 이번에는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이맘때면 꼭 먹어야 되는 반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1년 내내 우리가 입에 달고 먹는 반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뜨끈뜨끈한 밥 위에다가 김 한 장 척 올려서 싸먹으면 좋죠. 그야말로 꿀맛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김으로 맛있는 한상을 차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빈 요리연구가 김태욱 아나운서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팔짱을 끼고 나오시네요. 여유롭게 컨셉으로. 기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소중하게. 예, 여배우시고. 야,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까지. 남자 배우 이렇게. 자, 스튜디오에 지금 뭐 네. 바다향이 뭐 진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요 김 많이 합니다. 김을 너무 좋아해요. 오죽하면 제가 김씨겠습니까? 우리 다 김을 좋아하네? 네. 추씨만 빼고. 예. 자, 그래서 이 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특별한 김이라고 아까 추혜정 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은 다 김이지 무슨 특별한 김이 뭔가요? 예,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예. 오늘 소개할 네. 이 김, 이름부터 좀 특이합니다. 곱창김인데요. 곱창김. 네. 제가 이 곱창김이랑 좀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이맘때인가요? 네. 우리나라 김의 90%가 생산된다는 완도 앞바다에 완도.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아, 왠지 아까 네. 제가 대기실에서 물어봤는데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곱창김. 제가 직접 이렇게 네. 채취를 했는데. 아, 직접? 네. 이 곱창김이요. 네. 한 달에, 네. 1년에 일 년에. 딱 한 달만 채취를 한 할 수 있다고 달만.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귀하네요. 귀하고 네. 이 맛이랑 영양이요. 네.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곱창김이라고 했을까요? 모양새가 곱창처럼 생겨서 곱창김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 곱창김은 예. 그 일반 김하고 달리 예. 이게 그 김질이 톡톡하고요. 예. 그리고 꼬불꼬불꼬불 생겼어요. 아, 이거 마치 보시면 곱창처럼? 네, 곱창처럼. 마치 이거 지금 물에다 곱창처럼. 넣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아, 네, 꼬불꼬불한 거 그러네. 보이시죠? 이게 이제 풀어지니까. 네네네. 네, 풀어지니까 네. 약간 모양새가 네네네. 예. 아, 곱창 그래서 같기도 곱창과 하네. 같다 해서 예. 곱창김이라고 불려요. 이걸 볶으면 이제 곱창김 볶음이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곱창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먼저 네. 김의 효능부터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김이요, 그냥 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영양도 일품인데요. 예. 우리가 그냥 간식처럼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안주로도 최고인데. 영양소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칼슘 칼슘이 가득 많아요? 뼈 오. 건강 지킴이. 예. 네, 이 김 한 장에는요. 흔히 우리 톳, 다시마, 그리고 파래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칼슘 함유량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다공증이라든지 네. 골연화증에 네.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 네. 칼슘이 가득하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짜자잔. 타우린도 많아요? 타우린 함유. 네. 오. 우리 흔히 그 피로할 때 먹는 그런 맞아요, 영양제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 예, 강장제, 네. 강장제 우리가 그쵸. 많이 먹죠. 거기에 이제 타우린이 많이 포함이 네. 되어 있는데 김 한 장에도 타우린이 아. 굉장히 많이 포함이 오. 되어 있습니다. 네. 피곤할 그러다 때마다 보니까 한 장씩 뜯어 먹어야 그렇죠. 피곤할 때 좋고 그다음에 체력 보강할 때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예. 짜자잔.
비타민 종합 선물 이건 세트. 왜예요? 이 김 한 장에는요 비타민 A, B, D, E 등 비타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달걀 2개에 포함되어 있는 양만큼 네. 김 한 장에 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또 네. 비타민 12는요 네. 김 한 장에 굉장히 하루 섭취량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김이 굉장히 몰랐는데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김은 또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에다 붙이면 네,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다 붙이면. 많은 분들이 소품으로도 활용하는 게 김인데 그쵸. 특히 김을 우리는 그냥 진짜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1년 내내 달고 먹잖아요. 네.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이웃, 뭐 일본만 하더라도 네. 김 한 장 주는데도 되게 아껴서 주고 맞아요. 귀하게 먹는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풍성하게 먹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럽지 않나. 맞아요. 우리가 축복받은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맞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네. 여행 온 외국인들이요 네. 이 김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공항에서 김 엄청 사가세요. 맞아요. 일본 분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게 우리의 그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김을 가지고 네. 본격적으로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자, 첫 번째 요리는 뭔가요? 첫 번째 요리는요. 김이 제철이고 또 제철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굴입니다. 아, 굴도 맞아요. 그래서 겨울철 제철. 김과 굴이 만나서 네. 겨울 바다의 향이 나는 김 굴국을 제가 끓여보도록 김 하겠습니다. 김 굴국입니까? 굴 김국입니까? 김 굴국입니다. 굴 김국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굴 김국입니다. 네. 뭐라고 하든 네, 네. 김이나 굴이나 한 글자는 네,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굴김, 야, 굴국밥도 기가 막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굴국밥도 굴만 있는데. 가지고 요리를 해도 맛있는데 거기에 아까 영양소의 보고인 김까지 함유를 한다고 하면 네네. 기가 막히네요. 예. 이제 김을 보시면 네. 이게 지금 곱창김 센 거고요. 네. 이건 구운 거고 네. 이거는 정말 물김이라고 하죠. 네. 이거 진짜 딱 한 달 채취한다고 했는데 네. 한 달에 그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어렵게 공수를 했습니다. 네. 이 생김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김 무침도 맛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요리하기 전에 네. 아까 우리가 곱창김, 돌김 계속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잘 구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네. 한번 보여드리죠. 네, 그렇죠. 혜정 씨. 네. 예.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네. 많이 보는 게 요거잖아요. 예, 예. 일반김. 네, 일반 맞아요. 김으로 예, 많이 예. 보시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쫀쫀하게 다 붙어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촘촘해요. 구멍이 네. 숭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보기에는 네. 곱창김이 오히려 못생겨 보이고 조금 그러신가요? 예.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허접한 게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예. 이런 표현을 방송에 쓰면 안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곱창김입니다. 구멍이 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더 귀한 김인 거예요. 예, 이게 더 귀한 김이고요. 여기 네. 만져보시면 네. 이게 더 육질이 톡톡하고요. 오, 네네네. 그리고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맞으세요. 거칠죠. 근데 네. 요거는 이제 까실까실하면서 씹으시면 입에 넣으시면 아. 그 톡톡톡톡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린내가 없고 향이 확 올라옵니다. 훨씬 두툼한 것 같아요. 네, 색깔도 훨씬 까맣고. 두툼하고. 네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돌김이라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아. 네, 돌김 중에서도 네. 이제 이게 그 곱창처럼 꼬불꼬불한 이런 텍스처를 예. 가진 걸 예. 이제 곱창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셨죠? 네. 예. 자, 이제 요리 가겠습니다. 요리를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이고, 막 끓고 있어요. 야. 이제 네. 따뜻하게 드리려고 이제 먼저 멸치로 육수를 좀 낼 거예요. 네. 대신 이제 멸치 손질하실 때 보시면 이게 머리 다 똥 따버리시는데 예 맞습니다. 내장은 떼시는데 머리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내장만 떼시고 머리하고 이제 넣고 다시마를 넣고 네. 물을 부어서 끓여서 건져냈어요. 저는 예. 건져내시고요. 이제 멸치 액젓. 멸치 액젓을. 네, 멸치 액젓을 딱 넣어주시고 멸치를 우려낸 국물에 또 멸치 액젓을 넣어요. 네, 참치 액젓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넣으신 다음에 이제 먼저 굴 신선하네. 굴이 먼저 들어가요. 물을 먼저 넣어주세요. 예. 이 김은 생으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예. 금방 우르르 끓어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굴 김국이라고 한 이유가 있네요. 굴이 먼저 투하돼요. 그렇습니까?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이름을 정말 붙였구나. 미트가 근데 이 굴을 네. 끓여서 먹으면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생굴인데.
이제 끓여서 드시면 소화수력이 훨씬 높아지죠. 아까 타우린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도 많이 들어있고요. 네. 특히 아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연. 남자분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아이들은 머리를 좋게 해주고요. 예. 남자분들은 정력이 힘. 네, 힘이 그래서 들어있습니다. 카사노바가 이 굴을 즐겨 먹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네,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하셔서 예. 이제 굴이 익으면 네. 네. 김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김을 넣고 아, 김은 어느 김이 정도 금방 넣어야 돼? 파래지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익으면 다 익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파래는 아닌데 파래지네. 열을 받으면 예. 파랗게 익는 거고요. 예. 파랗게 익는 김이 좋은 김입니다. 아, 신선한 김이. 이렇게 하셔서 굴하고 김하고 이제 따로 드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굴을 약간 줄이고 계란을 풀어서 네. 계란까지도 들어가네요. 주라를 친다고 그러죠.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주라를 치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줄 알을 친다. 네, 줄 이렇게 알. 살짝 이렇게 네네네 선이 네, 가도록 선이 이렇게. 생기죠. 예.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파를 착 뿌려내시면 넣으면. 좋습니다. 제가 미리 끓여놓은. 거 있어요. 예. 이거는 달걀이 익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네. 물만 끓으면 금방 요리할 수 네네. 있네요. 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예. 담아. 여기 이제 미리 네, 해놓은 불김국입니다. 네. 아우, 기가 막히겠다. 김의 양은 뭐 상관없죠? 네. 좋아하는 만큼 한 두 컵, 한 컵 이 정도 예. 넣으시면 네,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걸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을 많이 넣어도 네, 될 더 것 많이 같은데. 넣으셔도 네. 되고요. 이 매생이처럼 별미입니다. 네. 요 계절에만 잠깐 보실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굴도 이렇게 삶아지니까 네, 네. 고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굴도 고기죠. 네. 저게, 예. 육질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뜨거울 근데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 네. 이 남자에 좋다고 하시면 많이 드시더라고요, 늘. 예. 아니, 저는 괜찮아요. 예. 저는 이미. 근데 굉장히 뜨거워 보여요. 예, 김은옥 씨 아유, 잘 구워서 조심하셔야겠어요. 먹어요. 일단 김을 한번 먹어볼게요. 야,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후 부셔야 돼요. 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밥이랑 한 입. 어떤가요? 현미향 어떤가요? 드시네요. 겨울바다향이 어떤가요? 확 오나요? 곱창김의 차이도 좀 야, 느껴지나요? 아니, 여기에 네. 간된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된 건 아까 네. 그 참치액젓이나 멸치액젓. 그러니까 그거만 좀 넣고 네. 뭐 굴이 원래 약간 짭조름하니까 네네네. 예. 김의 그 고소함과 굴의 그 짭조름함과 담백함 그 맛이 잘 어우러지네요. 네. 예. 예. 와, 야, 이거는 속이 굉장히 여기다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아니 줘봐요. 여기다가 네. 밥을 밥을 말아 먹어도 말아주세요, 괜찮아요. 밥을 말아 밥을. 먹어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죠? 야. 밥을 아예 여기다 말아가지고 저는 국에다 밥 마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렇게 밥을 말면 아, 굴김 국밥이에요. 네. 이렇게 밥을 말면 처음부터 밥을 좀 말아서 그래도 괜찮을 것 먹어도 같아요. 예. 그러셔도 돼요. 예, 처음부터 밥을 말아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리고 밥까지. 조리 시간도 굉장히 간단하고 하니까 네, 네.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간편하게 아. 먹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새 속이 좀 안 좋았는데 네. 한 숟가락 딱 들어가니까 속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풀리는 느낌이 들죠. 네, 편안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요새 연말이라 너무 밤에 달리시는 거 아닌가요? 걸렸네요. 오늘만 믿고. 어떤가요? 어떤가요?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예. 아니 자. 오늘 원래 수능일이었지만 네. 수능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주일 맞아요, 맞아요. 밀렸잖아요. 네. 예. 그 수험생들, 예. 이거 좀 부모님이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내라고. 아연을 먹으면 머리가 팍팍 그러니까 예. 요 시기에 딱 맞는 음식을 준비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예. 이렇게 굴김국까지 만들어봤고 네. 다음 음식은 뭔가요? 다음 음식은요. 네. 김을 좀 오래 두시고 드실 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김장아찌. 김장아찌? 네, 네. 아, 김이 귀하니까. 네, 김이 특히 이제 이 귀하니까 곱창김은 딱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네. 김을 네. 어머님들이 야. 사시면 막 오래 두고 드시는데 사실 김도 산패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오래 두고 드시면 안 돼요. 예. 먼저 눅눅해지잖아요. 네, 눅눅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안 드셔야 돼요.
네. 자, 먼저 이제 장아찌 물을 그렇구나. 끓여야 돼요, 저희가. 예. 예. 네. 근데 붉어질 때까지 나만 아는 김이 없어요. 정말요? 네, 근데 집에 김 어머님들은 있어요. 아껴 드셔서 그런 거지. 네. 예. 김치 냉장고를 딱 뒤져보면 자, 물을 넣은 좀 걸 넣어주세요. 모르고 있는 경우에도 있겠구나. 예. 그다음에 간장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은 그냥 물이에요? 아니면 다시 그냥 물이에요? 생수 넣습니다. 생수.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청주를 좀 넣어주세요. 아, 청주는 항상 들어가네. 네. 근데 아까 김이 붉은색이 되면 버리라고 했는데 네. 곱창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붉은빛을 띠지 않나요? 처음부터. 그 붉은빛하고 달라요. 한패가 되는 붉은빛은 이거보다 훨씬 붉은빛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검붉은색이잖아요. 검붉은색. 근데 이제 상하게 되면 정말 붉은색의 넣은. 예. 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데 처음부터 붉은색이 살짝 띄는 김이라고 하면 원래 예. 태생이 붉은 김인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건 상한 거니까 사오시면 안 돼요. 아, 붉은색 김은 없군요, 원래.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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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하시고 참기름. 자, 지금 깨까지 넣었어요. 네. 예.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간 재료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 네. 처음에 물 하나 넣고 물, 간장, 간장, 그다음에 조청, 조청,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그리고 청주, 청주까지.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고요. 예, 예. 제가 지금 깨를 여기다 뿌렸는데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식히시면 돼요. 예. 이제 잘 어우러지면 예. 식힌 상태가 이제 끓이는 거는 팔팔팔팔 끓이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잘 어우러지게 팔팔 예. 끓여서 네. 뜨거운 상태로 하시면 김이 풀어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식혀주셔야 돼요. 식혀서 이렇게 준비를. 끓인 다음에 다시 이제 식혀서. 네네네. 그래서 예. 저희가 미리 식혀놨고요. 네. 보통 우리가 장아찌나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살짝 끓을 때 넣거나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반드시 다 식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제가 현웅님의 그 요리 지식에 제 항상 감동을 저는 책으로 요리를 배웠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식힌 작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김이 달라붙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제 고명을 사이사이 올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서 오늘은 네. 밤을 또 제철이죠. 네.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수를 위해서 또 제철입니다. 대추. 대추도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야, 좋은 게 다 들어가네요. 이 김이 네. 생강하고 또 잘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생강도 좀 얇게 쓰셔고 또 지금 햇생강 제철이잖아요. 네. 제철만 다 만났네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네. 생강과 밤과 대추까지. 네. 네. 아이들도 괜찮네. 아이들 생강 먹기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밤이랑 구분이 안 되거든요. 두 개 섞어놓으면 아이들이 이게 밤인지 생강인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구분이 잘 안 가서 먹을 수 네. 있겠네. 네. 생강에 들어있는 네. 이 영양소가 또 풍부하니까. 그렇죠. 네. 또 감기 예방에도 되게 좋고. 아우 제가 막 지금 막 코가 막혀가지고 감기가 막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좋겠네요. 아니 오늘도 김으로 도대체 무슨 요리를 해주시냐 이렇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 네. 국에다가 지금 장아찌면은 밑반찬까지 돼 있고 네. 네. 제대로네요 오늘도. 포장식까지. 아니 되죠. 굴 김 국에다가 네. 밥 말아서 거기다 네. 조금 싱겁다고 하면 장아찌 얹어서 얹어서. 네, 먹으면 그만이네요. 씹는 식감도 생기고 예. 네. 세 번째 이렇게 안 만나도 뭐 오늘 갈까요? 식단 딱 되는데요. 예. 자, 아니요, 이렇게 시간이 하셔가지고. 남아서. 자, 집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한 입 드실 수 있는 크기. 깻잎 하는 거랑 똑같네요. 네, 그냥 깻잎 하는 크기로. 거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한 2장 정도씩. 한 장 먹기에 크다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네. 썰어도 될 것 같아요. 더 2분의 쓰셔도 1로. 돼요. 예. 네, 맞아요. 아, 요게 좀 손이 가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성으로 이렇게 좀 놔야 왜냐면 되네요.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 고명을 좀 올려주시고. 아, 그러네. 김이 얇다 보니까 네. 얘네들이 붙으면 지네끼리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물을 요 한 장씩 이렇게 네.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한 2-3장씩 겹쳐서 하시면 겹쳐서. 돼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드실 때는 약간 짭조름한데 네. 드시면 드실수록 이렇게 달달함이 올라오면서 향기롭거든요. 네, 이렇게. 원래 그 장아찌, 깻잎도 네. 그렇고 이거는 정성이에요. 네. 맞아요, 한 분이 맞아요. 앉아가지고 한 장 한 장 시간과 켜켜이 정성이 양념 필요하죠. 넣고 또 한 장 올리고 양념 넣고 또 한 장 이게 진짜 정성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먹을 때는 맞습니다. 참 쉬워요. 먹을 때는 이거 한 몇십 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품이 많이 가는 요리인데 예. 또
드시는 분들은 맛있고 행복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색깔도 예쁘네요. 네, 저렇게 들어가니까. 가지고 아, 요거 도시락 반찬으로도 그만이겠다. 그리고 살짝 다른 부서. 장아찌는 사실 오래 두고 드셔야지 이렇게 간이 빨리 간이 들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겠네. 요거는 지금 요 상태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아. 밥 한 술 푸시겠어요? 예, 이렇게 지금 하기만 이 해도. 화면에 보이는 이 네네. 완성된 네네. 김 장아찌죠. 네. 네. 밥 한 술 와. 푸시면 제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저희가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담궜어요. 네, 예, 지금 막 막 담근 담고. 거를 한번 밥에다가 얹어서 먹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보통 장아찌 하면 굉장히 좀 짭조름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많이 딱 먹기가 좀 얹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김 장아찌는 과연 어떨지. 이 순간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소이다. 야. 자, 들어갑니다. 아우, 오늘따라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아, 저는 또 선생님께서 이게 맛이 들어가야 돼. 이거 뭐야? 너무 맛있죠? 달달한 맛이 입으로 딱 오는데요. 어. 전혀 짜지 않네요. 네, 정말 짜지 이거다, 않습니다. 이거. 와. 네. 아,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그 김의 고소한 맛하고 그러니까요. 생강의 그 맛하고 그다음에 대추의 맛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가 있죠? 네, 보약 예. 한 잔 드신 겁니다. 그 모든 와. 맛들이 서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먹기에도 괜찮을까요? 예.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예. 예.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오늘 이 요리법 야. 잘 알고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예.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제- 바쳐야지.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김 같은 경우에 네. 좀 이렇게 눅눅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구입을 하신 다음에 네. 냉동실에 보관을 하셔요. 바로. 아, 냉동실에 넣어요? 네, 냉동실에 냉장이 아니고? 네, 냉장실에 보관을 하시면 예. 냉장고의 모든 냄새를 얘가 다 흡수를 합니다. 네. 그거를 자기가 먹는 거구나. 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래서 밀폐를 잘 하신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그 햇김 상태 그대로 보슬보슬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눅눅해지셨어요. 네. 눅눅해지시면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십시오. 아, 눅눅해진 김을 네. 전자레인지에 보시면- 살짝 네. 돌리면 원래 김 상태로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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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냉장고에다 넣은 김을 드시면 예. 탈취제를 먹는다.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고 네. 냉동실에다 항상 네, 그래서 보관하시기 밀폐를 바랍니다. 잘하셔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고 예. 실온에 두실 때는 건냉한 곳에 야. 절대 햇빛을 받으면 상패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건냉한 곳에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요리. 네. 우리가 신기한 요리 두 가지를 네, 저희가 굴김국과 만들어봤어요. 예. 김 장아찌까지 만들었는데 네. 사실 김하면 김밥이 김밥이죠. 네, 예. 근데 그렇죠. 김밥 하면 일반적인 김밥 우리는 예. 싫어. 너. 예, 여기서만 알 수 있는 김밥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김이 속이 되는 김밥. 네. 네, 그래서 김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김밥이 주인공이 되는군요. 네, 김이 주인공이 돼서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 김이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네네네네, 주인공이 돼가지고 네네네. 중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양배추로 겉을 쌀 거예요. 아. 김도 소화에 좋지만 양배추도 소화에 좋잖아요. 아, 네, 그럼 네. 이거를 김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양배추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김조림, 양배추 말이. 아, 그렇게 부르면 네, 되는구나. 그렇게 부르시면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조림 하시는 거를 이제 네. 가르쳐 드리는데, 네. 먼저 이제 조림장을 만드셔야겠죠. 네. 예. 아, 김이 이제 조림 상태로 네. 안에 들어가는군요. 드디어 다시마물 등장이요. 네, 다시마물. 제 사랑 다시마물입니다. 예. 다시마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장을 넣어주세요. 네. 간장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네, 조림이니까 간장이 네. 필요하겠죠. 제 조청. 조림이나 네. 이제 그 강정갈 할 때도 그 에센스 상태라고 했잖아요. 에센스처럼 촉촉함을 주는. 그다음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네. 그다음에 이제 설탕을 약간 아,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생강즙. 아까 생강하고 김하고 궁합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강. 향 좋았죠. 아, 이거 네. 생강을 넣는 게 아니라 생강즙만 넣었어요? 네, 즙만 넣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다진 마늘 약간. 다진 마늘 넣고. 아, 요 아까 장아찌 양념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조금 다르죠. 양념 자체가. 네.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김을 투하해 주시면 돼요. 아, 찢어서. 네. 카리스마 있어. 네. 튀는 뭐- 자, 요거 하시는 중간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김을 열심히 찢어서 투하하고 계신데 네. 김에다가 양배추로 말이를 했잖아요. 네. 양배추 말고 딴 것도 씀직한데 네. 양배추를 굳이 쓴 거는 양배추와 김의 궁합이 좋은 건가요? 궁합이 궁합이 좋아서겠죠. 좋습니다. 네. 이제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단맛하고 아.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 졸여지죠. 그러네요.
김을 이용한 요리는 조리 예.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김을 활용해서 아까 요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생김 아니더라도 김을 이렇게 찢어서 하니까 이게 생김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요? 네. 근데 또 질감이 다릅니다. 좀 한번 달라요? 말린 거랑요. 생김은 식감이 달라요. 이건 조금 질긴 맛이 있어요.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생김은 좀 더 부드럽고. 그렇죠. 생김은 아까 매생이처럼 후툭후툭 넘어가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생님 요리는 정말 신기한 게 예. 여태까지 들어가는 그 재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메인 재료 예, 말고. 예. 네. 그런데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리사시죠. 그걸 너무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깨를 듬뿍 투하해 주세요. 이게 지금 김태호 아나운서가 칭찬을 막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막으셨어요. 부끄러우신가 봐요. 쑥스러우신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도 겸손하시고. 있고 요리를 빨리 해야 돼서 이게 젓가락으로 드셔야 되잖아요. 네네. 젓가락으로 드셔야 되는데 김이 덩어리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깨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잘 들어지겠죠. 아, 깨를 넣는 이유가 네. 그리고 이제 고소함도 영양은 더하겠지만. 네, 고소함도 더하지만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었을 들었을 때 때 잘 떨어집니다. 그렇구나. 안 그러면 김끼리 네, 뭉치는데. 김끼리 마녀 뭉치셔서 한 끼에 다 드실 수도 있어요. 얘 그러니까 김의 접합력을 깨네요. 깨가. 네, 네, 네. 깹니다. 장난친 거죠. 깨주는구나 이렇게. 네, 그런 의미에서 깨를 넣으셨고 네. 밥인데요. 정말 이거는. 제가 분위기를 깼죠. 죄송합니다. 예. 요리 진행의 달인이십니다. 자, 따뜻한 밥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깨소금 준비해 주시고요. 깨는 항상 들어가네. 네, 예. 제가 깨를 좋아합니다. 어떤 곳에는 자, 소금을 예, 두 분위기를 꼬집 막 정도. 붙여주기도 네. 하고 이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참기름. 참기름도 넣고. 네, 참기름도 넣고. 우리 김밥용 밥 준비할 네네네, 때처럼 맞습니다. 밥을. 예. 그래서 그때랑 다른 거는 이제 해주시고. 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네, 거기도 깨 들어갑니다. 김밥용에도 깨가 네, 들어가요? 네, 깨 들어가는데. 아, 어쩐지 뭐가 끼더라. 네. 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김이 끼나 했더니 이게 깨였군요. 네, 깨입니다. 아, 원래 넣어야 되는구나. 네. 몰랐어요. 네. 어. 아침을 깨우는 남자 김현욱 씨였습니다. 예, 깨. 네. 이렇게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게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이제 꼬불꼬불한 속보다는 네. 이 겉잎이 싸기 편하시거든요. 겉잎에 이제 두꺼운 심을 잘라내시고 그렇죠. 네. 겉잎이 얇으니까. 네. 네. 소금물에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소금물에 데쳐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몇 장을 넣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용으로 이게 넓게 펴야 되는 거죠? 네. 한 서너 장 들어가겠네요. 네 김발에 놓고 네, 김발에 이렇게 놓고. 펴주세요. 자, 펴가지고. 야, 이것도 정성이다. 그러니까요. 김은 한 장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배추는 여러 장을 양배추를. 잘 이어야 되네요. 예. 그리고 또 소금물에도 데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네. 아 정성이네. 그래야지 간이 또 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센 걸로 드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살짝 겹쳐서 놓은 이유는 이게 네, 잘 터질까 봐. 말아지면. 그럼요. 네, 속 네. 터지면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펴주세요. 자, 아까 그 이 밥은 네, 다른 그 소금 간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했습니다. 아, 그것도 했어요? 네, 아까 소금 했습니다. 넣었구나. 네. 아, 나 왜냐면 지금 뭔가를 틀린 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강박관념이 약간 드네. 약간 자꾸 칭찬을 받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간은 다 돼 있네요. 네. 네, 밥도 간이 돼 있고 양배추도 간이 돼 있고. 목요일을 네. 기다리잖아요. 네. 현우님의 그 위트 있는 진행을 자 이렇게 아, 해서 뭔가 다른 점을 아까 찾아내야 되는데. 깨를 얘기하시느라 소금을 잠깐 놓치셨나 네, 봐요. 네. 자, 속재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자, 돼요. 속재료가 예. 속재료는 자 메인 김재료, 김재료. 김조림, 그다음에 달걀치단, 달걀치단, 그거 항상 당근, 넣는 거고. 김치. 김치를 넣어요? 근데 보니까 신김치 아니에요? 네, 신김치예요. 이 신김치의 유기산이요. 네. 김에 있는 미네랄의 흡수를 확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엄청 좋습니다. 오. 신김치가 또 여기에 네. 중요한 팁이었어요. 네,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야, 이거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신김치와 양배추와 김의 조합. 어떤 맛이 날까요? 기대해 보십시오. 네. 어우. 빨리 먹어보고 어우, 싶네요, 어우, 진짜. 예. 아,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재료도 김조림. 엄청 듬뿍 기가 막히네. 넣어주세요. 아. 야, 요즘에 네. 전국 각지에 가면은 네. 김밥 하나만 가지고 대박난 집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어디 가면 프리미엄 유부만 김밥집도 들어간 유부김밥. 많고요. 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거 아직 아무 데도 만드는 데 없죠? 네, 없습니다. 야, 저도 사실 아니, 근데 이거 생각을 내가 보니까 했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맙니다.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네, 이거 좀 비싸게 받아야겠어, 받으려면. 노래 나와야죠. 짠 말아줘. 잘 눌러줘. 예, 이 노래 뭔지 모르시죠? 알아요. 네, 자두 씨의 김밥이라는 곡인데 자두 씨는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했죠? 네. 여기서 연예가 소식까지 하나 전해드리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잠깐 고정해 주셨다가 이제 한 입 크기로 잘라내시면 되거든요. 네네. 예. 아, 드디어 김밥을 먹게 되는데요. 네네. 김밥? 김밥이 아니죠. 네. 모양새가 김밥이니까 네. 제가 김밥이라고 그러네. 네, 김속밥. 네. 김속밥. 네, 김속밥을 김조림, 이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마리. 네. 예. 다음부터는 선생님께서 네. 양배추 요리 마리. 이름도 하나씩 만들어 오셔야겠어요. 네. 이런 이름은 어떻게 불러야 될지. 네. 네. 김속밥. 네. 아니, 김조림 양배추 마리. 네. 자, 네. 자. 칼이. 네. 지금 근데 이걸 썰어야 되는데 네. 칼을 준비를 안 했어요. 네. 자, 그럼 저기 있는 걸 가져올게요. 네. 저기 있는 걸 가져오고. 아니요, 저. 네, 가져왔구나. 예. 네. 자, 일단 직접 예. 썬 거를 또 먹는 게 그쵸. 예, 좋으니까. 와. 오. 하시면 워낙 준비할 게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거 썰 때 조심해야겠네. 네. 예. 이렇게 썰 때 터지지 않게 예, 조심해서 놔야겠어요. 예. 우리 김밥 먹을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위에다가 참기름 발라주잖아요. 네. 이거는 뭐 위에다가 이렇게 뭐 바를 만한 건 없는 건가요? 여기 김조림에 참기름이 들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있어서, 네. 아까 그래서 밥에도. 맞아요. 네. 드셔보시면 이미 참기름 천지예요. 네. 야. 와, 모양도 너무 김조림이- 예뻐요. 왜냐면 초록색과 예, 이 빨간색과 노란색과 그다음에 네. 거무스름한 색의 조화. 네. 갖가지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건 안 기가 들어갔으니까 막히네, 엄청 기가 막혀. 건강하죠, 이게. 예. 예. 자, 먹어볼게요. 네. 일단 요 위에 있는 거, 도마 위에 있는 거. 썰자마자 네. 먹는 김이 야. 김밥.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계속 헷갈리는데. 썰면서 먹는 김조림 김밥. 양배추 말이. 네. 예, 자, 먹겠습니다. 와우. 아, 소리가 아삭아삭 여기, 와. 김치 소리인가요? 양배추 소리인가요? 와. 야, 아,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맛있죠?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와. 아니 양배추가 아삭아삭하게 씹히니까 좋네요. 네, 이거 양배추가 너무 익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익으면 누른내도 나고 김 느낌하고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 그리고 신김치의 이 시큼 새콤한 맛이 퍼지니까 전혀 반찬까지 네. 겸해지는 기분이고요. 요 김- 자, 좀- 제가 네.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에이, 뭐 우리가 먹는 김밥이랑 맛이 비슷하겠지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김밥하고 맛이 완전하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양배추의 아삭한 느낌, 그다음에 김과 아까 그 신김치의 조화, 네. 이런 맛들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김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야, 예, 정말 씹을수록 그 맛있어요. 깊은 맛이 네. 느껴지네요. 요 김조림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반찬으로 이거 아주 자체로도 좋습니다. 밑반찬 될 것 같아요. 네, 김조림도. 네. 예. 아니 그렇게 많이? 마리를 먹고, 네, 응, 맛있죠? 응, 이건 뭐죠?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아, 오늘도 기가 막힌 김의 변신이었습니다. 역시 엄지 네. 척입니다. 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뿐 아니라 근육과 혈관이 수축되며 관절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먹으면 약이 되는 특급 보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약물의학서 본초 강목에는 허리 통증과 팔다림의 시큰거림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고 동의보감에는 정신을 안정시킬 때 쓰인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널리 쓰여온 이것. 면역력 강화는 물론 관절 건강까지 지켜주는 특급 보양식을 지금 공개합니다. 관절 건강에 좋은 보양식을 찾아온 이곳. 한적하고 공기 좋은 충청남도 예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겨울철 특급 보양식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네, 안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철문 너머 심상치 않은 실루엣이 눈에 띄는데요. 얘네들입니다. 아, 얘네들이요? 예, 예. 우리에겐 살짝 생소하지만 중국 황제에게 진상될 만큼 귀한 약재로 손꼽혔다는 토종 당나귀. 다 같은 당나귀 같지만 털 색깔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좀 예쁘잖아요, 보시기에. 예. 이거는 내정으로 쓰고, 예. 이거는 이제 약용으로 쓰는 거죠, 까만 거는.
당나귀는 국내에 500여 마리밖에 없어 소보다 3배 이상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는데요. 당나귀는 소하고 틀려가지고 임신간이 소는 10달이고 당나귀는 12달이에요. 많이 분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소보다도 가격도 원액이 더 고가고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가치가 좀 있는 동물이죠, 이게. 단순한 식용 동물이 아닌 약용 동물로 키우다 보니 먹이는 것부터 남다른데요. 평소엔 한우용 사료를 주식으로 하고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영양 보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특식까지 챙겨 먹인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이제 칼로리가 고칼로리를 많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서는 밤이나 당근, 특식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미네랄 소금도 따라주고 먹이는 물 또한 특별하다는데요. 이 지역이 온천 지역이라서 온천수입니다, 이게. 미네랄과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수를 마시고 자라 더욱 건강한 당나귀. 소나 돼지처럼 육류로 가공해 다양한 요리로 먹기도 하지만 몸에 가장 좋은 것은 농축액이라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부터 심상치 않죠. 이게 당나귀 이제 진액을 내리는 당나귀 고기입니다, 이게. 당나귀 악교, 내장, 뼈, 갈비, 족, 다리, 살, 머리, 한약재 8가지. 당나귀 한 마리가 전 부위가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만드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당나귀 진액은 압력 솥에 당나귀의 전 부위와 당귀, 오가피 등 8가지 한약재를 넣고 푹 끓여줘야 한다는데요. 130도씨 온도에서 24시간 여기서 구워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꼬박 구하는 뒤 한 번 더 여과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당나귀 진액. 진한 빛깔만 봐도 건강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데요. 당나귀를 가죽과 뼈, 고기 등을 통째로 고아서 만든 진액에는 각 부분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들어있는 콜라겐은 뼈와 연골, 근육과 피부 조직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먹으면 약이 되는 동물 당나귀 때문에 장성우 씨는 당나귀 고기를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당나귀 고기로 만든 만두입니다. 중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최고급 요리 재료로 대접받는 당나귀 고기. 맛은 어떨까요? 당나귀 고기 특성이 냄새가 없고 담백하기 때문에 일반 만두하고는 차이가 많은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뼈와 관절 건강에 좋다는 당나귀. 실제로 당나귀 농축액을 먹고 허리 통증을 다스렸다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2010년 7월경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물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이래 가니까 방사선과에서 이야기한다는 말이 그 척추 협착증하고 이 관절 쪽이 좀 안 좋다고.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박성만 씨. 척추와 관절 건강에 좋다는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텼다는데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닭뼈하고 뭐 구워가지고 이리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것도 먹어봤고, 또 봉침 맞으면 또 허리에 좋다고 해서 봉침도 맞아봤고.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거는 그렇게 별로 못 느껴봤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그때 우연히 당나귀에 대해 알게 되며 당나귀 진액을 먹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아픈 부위가 움직이기가 수월해요. 그냥 나사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가 수월해요. 그러면서 계속 먹게 되죠. 일상을 위협하던 만성 허리 통증에서 벗어난 박성만 씨. 이제는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고 업무가 끝난 후 아내에게 마사지를 부탁하는 일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통증 같은 거는 거의 못 느낍니다. 일하면서 노래가 나올 정도로 즐겁죠.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도 키우고 올겨울 중국 황제 보양식 당나귀로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떠세요?
만날 때면 왠지 짜릿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두 분에선 처음 만난 거죠,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인상이 단 2초면 결정난다는데요. 첫인상인 것 같아요. 첫인상이요? 첫인상의 이미지가 바뀌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이미지가 그래서 머릿속에 박혀있으니까. 심지어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이력서 사진만으로도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게 무려 응답자의 90%.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체 외모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 첫인상 볼 때 주로 보는 게 코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코를 꼽았는데요. 대개 이제 동양 사람들은 코가 낮고 뭉툭하기 때문에 코에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코 성형을 통해서 코를 좀 예쁘게 해준다면 인상도 많이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오뚜껑 콧날은 미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관상에서도 코가 선명해야 복이 있다고 할 만큼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코 때문에 인생마저 바뀌었다는 이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사람들이 제 코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가리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7년 전 코 성형을 했다는 미희 씨는 성형 이후 거울을 보는 것마저 두려워졌다는데요. 일단 웃을 때 코가 이렇게 화살코가 됐었어요. 일단 놀림감이 되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을 하든 뭐 친구를 만나든 뭐 친구가 누군가를 소개해줘도 그냥 선뜻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냥 다 모두가 그냥 흉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밝은 성격에 인기도 많았다는 미희 씨. 단지 성형을 통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싶었을 뿐이라는데요. 열심히 모아서 큰돈 들여서 했는데 제가 싫어하는 코 모양이 됐었어요. 코가 되게 짧아지면서 들창코처럼 보이고 돼지코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는 걸 아는데 그냥 다 내 코만 보고 누군가 지나가면서 웃으면 저 여자 코 왜 저래 이러면서 웃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하지만 성형이 실패하고 치러야 하는 대가는 컸습니다. 미희 씨에게 찾아온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이제는 취업조차 힘들어졌을 정도라는데요. 인생이 뭔가 좀 피고 싶어서 했는데 오히려 더 위축이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코 하나 때문에 삶이 이토록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희 씨. 취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돈을 아끼려고 계속 인스턴트를 먹으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살도 좀 덧지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니까 코 수술한 거를 좀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희 씨처럼 이렇게 성형에 실패한 뒤 재건 성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코 재수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처음 하는 수술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수술도 좀 더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희 씨는 제작진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끝은 지금 살짝 이렇게 찝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콧구멍이 좀 보이는 편이고 이쪽이 더 보여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코끝에 여기 살짝 이렇게 찝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들어보실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고 여기가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찝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과연 미희 씨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코가 중심축에서 약간 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코끝 모양은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콧대랑 이마가 연결되는 부위 거기 매끄럽게 좀 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쁘다는 거는 본인 얼굴이랑 코 모양이랑 잘 어울리는 모양이 돼야 되는 거. 자연스럽게 돼야지 좀 더 본인 얼굴에 맞는 조화로운 예쁜 코가 되는 거예요. 컴플렉스 때문에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좀 활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다시 재건을 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공포심이 컸다는 미희 씨. 전문의와의 철저한 상담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꼼꼼히 따질 수 있었는데요. 모든 성형수술이 그렇지만 과욕은 금물입니다. 과연 내가 얻고자 하는 얼굴형이라든지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나한테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게 성형을 통해서 과연 얻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충분히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 행복을 되찾기 위해 미희 씨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환자가 더 자신감을 얻고 더 이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씨에게 코 제거는 트라우마를 벗어나려는 첫걸음이라는데요. 일주일 뒤 병원에서 다시 만난 미희 씨. 이거는 뭐 거의 다 바로 잡혔을 거고요. 구멍도 지금 덜 보이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붓기 빠지면 차차차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좀 약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앞으로 그런 제 삶에 있어서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코 제거니 미희 씨의 용기 있는 삶의 발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인상을 결정하는 코, 무분별한 성형보다는 숙련된 전문의와의 상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오직 기술 하나로 걸어가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IT 업계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기능 한국인,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이 378만 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불법 매매나 허위 매매 같은 사고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고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서일까요?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데요.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378만 대, 역대 최고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비싼 차 제 돈 주고 사기가 좀 겁나네요.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가 가장 걱정이 되죠.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커지는 게 있으니 과장 광고와 허위 매물. 최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 중고차를 구매한 남현우 씨. 가기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갔었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보다 조금 저렴한 이제 차량이 있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업체를 가서 그쪽 딜러분이라고 해야죠. 딜러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던 차량이 없는 거죠. 그 딜러분은 이제 그 차량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더 좋은 차량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 하면서 이제 다른 차량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죠. 쉽게 말하는 이제 허위 매물의 중고차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죠. 역시 허위 매물 광고로 피해를 본 장재희 씨. 막상 가니까 이제 그 차는 증권이 없다고 계속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다른 차량을 추천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 추천해 주는 차는 이게 다 비싼 건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보다 더 비싼 걸 추천을 해줘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그런 중고차 구매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와 과장 광고 탓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온라인 플랫폼 매물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 걸까요? 사이트에 좀 본 것 같은데 360만 원인가? 방금 전까지 있다던 차량이 금세 팔렸다는 한 업체. 그보다 더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못 사세요. 네. 사라지고 없는 차량과 비슷한 차량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기는 없나 봐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괜찮네. 직접 매물을 보여주겠다더니 한참을 이끌고 가서 안내하는 건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나중에 세차를 시켜도 부착값도 많이 나오고 얘는 디젤이에요. 디젤이니까 중고차 시장은 커졌지만 아직도 온라인상에는 소비자를 울리는 허위 매물이 판치는 상황.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판매 업체는 없는 걸까요? 그러던 중 네 번째로 찾아간 한 업체. 제작진은 홈페이지에서 본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을 구매하러 왔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 금액 그대로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내고는 조금 힘들어요. 이 금액 그대로 하고. 실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광고 속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며 차량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차량이 맞나요? 그 차량이고요. 이곳에서는 정말 광고 속의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중고차 매장을 4군데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양심업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제의 양심업체를 다시 찾은 제작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제 채널에서 나왔는데요. 허위 매물 아니라 진짜 매물이 있구나 그 확인하고 그거에다 좀 인터뷰 좀 요청할까 하는데. 아니 그건 뭐 해도 되는데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고객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AS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중고차 AS는 판매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가의 물건을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면 그건 판매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무엇보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는 이곳. 판매 부장님께 중고차 똑똑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지나치게 싼 차량이라든지요. 뭐 경매로 차를 사와서 뭐 싸게 팔 수 있다고 하는 곳 이런 곳은 이제 허위 매물이니까요.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 가격대부터 성능까지 고려할 게 많은 중고차는 실매물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수명에 영향을 주는 엔진 오일은 누유 흔적이 없는지, 부동액은 색이 탁하거나 찌꺼기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볼트를 풀었던 흔적이 있다면 사고 차량을 의심할 수 있다는데요. 타이어의 마모까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구에 휴지를 갖다 대서 휴지가 젖는다면 연비가 좋은 차량이고요. 등록증과 검사 기록부를 확인하면 개인 차량인지 사업이나 렌터카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거라 전망하는데요. 알짜 정보들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맞는 차량 똑똑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해도 오직 기술 하나로 묵묵히 한 길만 걸어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가족이다. 인생의 거의 한 3분의 1을 저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함께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능 한국인으로 거듭나기까지 뜨거운 열정과 눈물 어린 노력의 이야기. 기능 한국인이 사는 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이곳은 춘천의 한 초등학교.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기능 한국인도 보이네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플러스 마크가 있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체험 학습으로서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하는 3월 인터넷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강의를 했습니다. 3월 인터넷은 사물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4차 산업의 주요 정보 기술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3월 인터넷을 응용한 수업으로 조립한 미니카를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운전해보는 수업입니다. 이 코드 하나로 바로 연결되는 휴대전화와 미니카. 됐죠? 정지. 그 다음에 후진. 됐습니다. 복잡한 연결 없이 단번에 휴대전화에 연결시켜 미니카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아이들. 처음 보는 광경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잘 달리나 경주를 해보는 시간.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 수업을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즐겁게 배워봅니다. 직접 조립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움직이니까 더 신기했어요. 이 스마트한 세계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좀 더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도움이 돼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조립도 하고 또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체험함으로써 이게 사물 인터넷이고 또 무선 인터넷이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기술을 좀 전수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능 한국인의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일찍부터 컴퓨터로 무언가 열심히 하는 주인공. 그런데 봐도 알 수 없는 이것 정체가 뭔가요? 앱 개발, 저기 언어입니다.
그 게임 같은 경우도 요 블록 단위 언어로 해서 이제 게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음성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알람도 좀 만들고 이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명령어들이 다 있죠. 그럼 이 명령어를 해당되는 걸 갖다가 무브에서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프로그램을 만든 게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오전 개인 업무가 끝나고 곧바로 직원들과 열띤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실시간 날씨 알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실시간으로 기상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상을 근간으로 해서 뭐 바다 낚시를 가신다든지 오늘은 갑자기 뭐 비가 온다니까 뭐 실내에서 먹방 투어를 해야 된다든지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시간 그 앱을 개발하는 제 마지막 그 점검 단계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아이디어 제품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건 또 왜 배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뭔가요? 현재 병원에 산부인과 가야만 사실 그 태음인이나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사물 인터넷 IT 기기로 좀 개발을 해서 앱하고 블루투스로 통신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듣기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공부하는 유아지식 프로그램부터 노트북 없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기능성 USB까지 생활에 밀접한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보이는데요. 실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게 무엇이냐, 그거를 편리하고 쉽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창업 아이템이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듯이 계속적으로 사람 실생활에 편리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만들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길. 창업과 동시에 찾아온 IMF로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IT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컴퓨터 한 대도 없이 출발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컴퓨터 보유자 우대 및 환영 이렇게 했더니 여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직원이 저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쉽지 않았던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에 매일 밤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원들 이제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 날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계속 이렇게 어려운 그 경제적인 걸 떠안으면서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족의 힘,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나가서 하여튼 그 힘써서 도전을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아내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주인공. 그 결과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 및 특허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심지어 올해 4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퇴근을 해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유지대 기능 한국인. 근데 잠 안 자고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요. 그야말로 좀 우리 가정에서 좀 생활에 편리한 그런 그 사물 인터넷 제품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나서 그걸 좀 기획도 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이렇게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한 아내의 내조 덕분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아내와 함께 공유하며 더욱 발전시켜보는 기능 한국인.
아내분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마음은 이제 흐뭇하고 과연 해냈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올라오게끔 이렇게 한 게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잘 만났다. 그의 개발에 대한 열정은 늦은 밤까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은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날. 뭔가 문제 인식이 돼서 불편한 거를 편리하게 하고 또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드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언어들은 지난 30여 년간의 경험담을 통해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주인공. 그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제가 한 30여 년간 여러 가지 그 경험 또 지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숙련 기술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기술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4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5차, 6차에까지도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모두를 위한 개발의 열정을 불태우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 30년 열정의 소프트웨어 숙련기술 장인 유지대 기능 한국인을 응원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은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날씨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의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오늘 춥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3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해서 7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체감온도를 올려준다는 목도리를 칭칭 감고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는요, 이 보글보글 끓는 찌개류가 생각이 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에 찌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이 몸을 아주 따끈하게 올려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처음으로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였습니다. 영하 3도까지 내려간 건데요. 평년 기온은 2.5도로 무려 5도 넘게 낮은 기온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 복사 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진 건데요. 전국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차이 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오늘은 7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감기 가능 지수 살펴보면요. 매우 높음 단계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방 많은 곳들이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는데요. 감기는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주시고요. 기침하실 때는 손으로 가리기보단 아래로 머리를 숙여 바닥을 향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유입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도, 호남과 경남 서부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이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 내일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시작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9도, 부산 12도 등이겠지만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주말에 기온이 더욱 낮아집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예정 중이시라면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지진으로 인해 그리고 다른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서 요즘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불안감 해소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바로 혈자리를 누르는 건데요. 이 새끼손가락 아래 손목이 접히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요. 뻐근함과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 혈자리가 이 심장의 기운을 도와주고 또 마음의 동요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틈나는 대로 이 혈자리 잘 눌러주시고요. 마음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효리의 굿모닝 11월 16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